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70살을 가리키기 시작하면 몸속에서는 아주 조용한 인출이 시작됩니다. 바로 근육이 매년 약 1%씩 사라지는 것이죠. 이 말은 단 10년 만에 전체 근육의 10분의 1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단순히 힘이 약해진다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는 사실상 노화 그 자체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시스템이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요. 면역 체계가 약해져 바이러스나 감염에 쉽게 노출되고 넘어지거나 뼈가 부러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해 결국 거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섭게는 근육 감소가 치매와 인지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정의학 전문의 강호성입니다. 35년 동안 노인 건강을 돌보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단 한 가지 생활 습관만 바꿔도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무엇일까요?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30년이 넘는 임상 경험 속에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는 분들은 모두 단백질이 충분한 식단을 꾸준히 지켜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나이리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근육을 지키는 선택으로 건강한 노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72이신 김 여사님은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직접 산에 오르고 작은 정원도 스스로 가꾸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활기차고 정정하신 비결이 뭔가요?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계란하고 두부는 절대 거르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건강의 기본은 단백질이라는 사실을요. 충분한 단백질이 있어야만 나이가 들어도 김 여사님처럼 몸이 가볍고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단백질이 왜 노화된 몸에 반드시 필요한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5가지 이유, 그리고 매일 손쉽게 단백질을 챙길 수 있는 3가지 실천 방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은 젊음과 활력을 최소 10년 더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을 얻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건강하려면 고기를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어야지. 나이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야. 그냥 배부르게 먹으면 됐지 뭐.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모두 잘못된 상식입니다. 진료 중 어르신들께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심장 건강을 위해 고기를 줄이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오히려 지금이 단백질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이유는 신진대사 변화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을 아주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근육으로 바꿔 쓰지만 나이가 들면 그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즉, 30대 때와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몸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제 이웃인 박 선생님, 75세이신데요.
늘 피곤하고 감기에 자주 걸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같은 또래보다 근육량이 무려 30%나 적었습니다. 식습관을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고기는 소화가 안 돼서 잘 안 먹어요. 밥하고 채소 위주로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억지로 고기를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계란찜, 두부조림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로부터 3개월 후, 박 선생님은 환한 얼굴로 다시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계단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겨울엔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패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단백질의 근본적인 힘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중요한 세포, 근육, 면역세포, 피부, 머리카락, 그리고 뼈의 구조까지 모두 단백질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필요량은 늘어나지만 회복 능력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노년층일수록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결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먹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식사마다 적절히 나누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 예를 들어 계란찜, 연두부, 구운 생선 같은 음식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단백질을 올바르게 섭취했을 때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단백질은 근감소증, 외방합니다. 여러분도 근육이 줄어든다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팔이나 다리의 근육이 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감소증은 우리 몸 전체의 근육이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심장 근육, 폐 근육, 장의 근육까지 약해지면 결국 생명 유지 기능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이 여사님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60세 때 처음 찾아오셨을 때는 병뚜껑을 열기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일이 지나자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고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의 무서운 진행 과정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불편함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넘어짐과 골절, 그리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단백질은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특히 감기에 자주 걸리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그런데 한 번 감기에 걸리면 왜 그렇게 오래 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단백질 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 백혈구, T세포, B세포, 이 모든 세포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새로운 면역세포를 만들 수 없게 되죠.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제 여동생은 60대 초반인데 매년 겨울이면 거의 매달 감기에 걸렸습니다. 검사해보니 알부민 수치가 정상보다 낮았어요. 알부민은 단백질 영양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고기 종류는 거의 먹지 않고 죽이나 누룽지 같은 음식만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언했습니다. 걱정 말고 계란찜, 연두부,
생선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을 자주 먹어보세요. 6개월 뒤 건강검진을 했는데 놀랍게도 알부민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요즘은 정말 신기하게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백질의 힘입니다.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면역세포가 충분히 생성되어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와도 몸이 훨씬 빠르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70세가 되면 면역력은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의 단백질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이 면역력에 가장 좋을까요? 바로 발효 단백질입니다.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이런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 단백질 식품이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익균들이 장 건강을 효과적으로 높여주죠. 장이 건강해야 좋은 영양소가 잘 흡수되고 결국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이 두 가지 이유만 들어도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시죠? 그 중에서도 단백질을 보충하기에 정말 좋은 식품이 바로 콩입니다. 여러분도 콩이 몸에 좋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밥에 들어간 콩밥 외에는 자주 드시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콩만 먹을 필요는 없어요. 두부, 숙주, 비지 등 콩으로 만든 음식이라면 모두 좋습니다. 이런 콩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회복 속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단백질을 섭취하면 두세 달 후에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감기에 덜 걸리고 몸에 힘이 더 생기는 걸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이런 말 자주 들으시죠? 건강을 지키려면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라고 오해하시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단백질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중 식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74세 남성이셨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이었어요. 정상 수치는 200 이하인데 그분은 고기를 완전히 끊었는데도 왜 콜레스테롤이 안 내려가죠? 하고 물으셨죠. 그래서 식단을 자세히 들어보니 고기는 전혀 안 드시지만 대신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밥도 많고 단 것을 좋아하셔서 과일과 당이 높은 음료도 자주 드셨습니다. 반찬은 주로 짠 김치나 장아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밥과 단 음식을 줄이시고 대신 콩, 두부, 견과류를 드셔보세요. 그분이 물으셨죠. 그것도 단백질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콜레스테롤이 250에서 210으로 떨어진 거예요. 불과 반년 만에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탄수화물과 당 섭취를 줄이고 입이 심심할 땐 견과류를 먹고 식사엔 콩 요리를 자주 추가했어요. 정말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이렇게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약도 함께 복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빠르게 낮추기 어렵습니다. 결국 식습관의 변화가 큰 역할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식물성 단백질의 힘입니다. 콩 속의 이소플라본, 그리고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줍니다. 또한 혈관벽을 단단하게 만들어 동맥경화를 예방해줍니다. 아,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두유를 꾸준히 드세요. 요즘 마트에 가면 베지밀 같은 다양한 두유 제품들이 있죠. 하루에 한 컵 혹은 한 팩만 마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도 아주 좋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체중이 늘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혈압을 낮추고 심장병 위험을 줄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관이 막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매일 콩 한 그릇, 두부 한 조각, 견과류 한 줌만 챙겨도 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조림에 멸치를 넣거나 숙주국에 새우를 넣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영양 밸런스가 좋아지고 맛도 훨씬 풍부해집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실천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네 번째 이유, 바로 피부와 모발 건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거울을 보다 보면 피부가 푸석해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져서 속상했던 적 있으시죠?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체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훨씬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 비밀도 바로 단백질에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와 머리카락은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콜라겐이 점점 줄어듭니다. 25세 이후부터는 매년 약 1%씩 감소한다고 하죠. 제 아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최근에 아내가 요즘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고민이에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습관을 살펴보니 아내는 최근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 식사를 줄이면서 단백질을 거의 먹지 않았던 거죠. 주로 밥과 채소만 먹고 고기나 생선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결국 단백질 부족으로 피부와 머리카락이 약해졌던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똑똑하게 해야 해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달걀이나 두부를 꼭 함께 먹어요. 그리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살이 찌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 후 한두 달쯤 지났을까요? 아내의 피부가 눈에 띄게 탱탱해지고 머리카락도 훨씬 윤기 있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딸아이가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요즘 더 젊어 보이세요.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왜 생긴 걸까요? 그건 바로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면 몸이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피부는 다시 탄력을 되찾고 머리카락은 더 두꺼워지고 윤기가 납니다. 특히 달걀은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노른자에는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머리카락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흰자에는 피부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풍부하죠. 또한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많아서 피부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생선들, 특히 연어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에요.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외모가 변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노력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매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다면 10년 후의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가 더 좋아지는 기분. 상상해 보세요. 그 기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지 않나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5번째 이유는 바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뼈 건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칼슘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칼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반드시 함께 필요합니다. 이걸 쉽게 설명드릴게요. 뼈를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칼슘은 벽돌이고 단백질은 시멘트입니다. 벽돌만 있고 시멘트가 없다면 그 집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우리의 뼈도 똑같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진료 중에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74세였고 검사 결과 뼈의 밀도가 낮아 골다공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의사 선생님, 저 매일 우유 2잔씩 마시고 칼슘 보충제도 챙겨 먹는데 왜 뼈가 계속 약해질까요?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했던 거예요. 할머니는 고기는 소화가 잘 안 돼서 안 먹고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피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단백질이 없으면 그 칼슘이 뼈에 붙지 않아요. 풀 없이 종이를 붙이려는 것과 같죠. 그 후로 저는 할머니께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부터 시작하시라고 권했습니다. 달걀 몇 개를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문제되진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삶은 달걀, 부드러운 두부, 생선, 닭고기 등을 자주 드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우유 대신 두유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두유는 칼슘도 있고 동시에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니까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난 후 다시 뼈 밀도를 측정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뼈의 밀도가 5%나 증가한 것이에요. 거의 80세 가까운 분의 뼈가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칼슘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한 사람들은 뼈 밀도가 15% 더 높고 골절 위험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질환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안 됩니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죠? 혹시 한 번이라도 부러져 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한 번 부러지면 회복까지 몇 달이 걸리고 그동안 움직이지 못하면서 근육이 더 약해지고 그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칼슘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다. 오늘부터라도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 드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뼈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칼슘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기 시작한다면 90세가 되어도 단단한 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은 충분히 배웠죠? 그렇다면 이제 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 현장에서 많은 환자들의 근육 건강을 회복시킨 3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천 방법 1. 식사만으로 부족할 때는 스마트 보충을 활용하라. 나이가 들면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씹거나 삼키는 것도 예전만큼 쉽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도움이 되는 것이 단백질 보충식품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대체 식품이 아니라 보조도구입니다. 요즘은 고품질 단백질 파우더나 단백질 음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에도 잘 녹고 맛도 부드러워서 마시기 쉽죠. 특히 노년층의 흡수율을 고려한 전용 제품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단백질 보충을 꾸준히 하면서 근육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선생님, 예전보다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기쁩니다. 만약 어떤 제품을 고를지 헷갈린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요즘 젊은 세대는 이런 정보에 빠릅니다. 여러분께 가장 적합한 제품을 찾아줄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매일의 식사 속에서 얻는 자연식 단백질이에요. 실천 방법 2. 식사를 나누어 꾸준히 섭취하라.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3끼에만 집중하기보다 하루 5번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달걀 1개,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반모,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이나 요거트. 이렇게 나누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훨씬 좋아집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점심은 대충 때우고 저녁에 몰아서 많이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을 하나의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장이 하루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그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들이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일부는 처리되지 못하고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단백질도 똑같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다 흡수하지 못하고 소변이나 노폐물로 배출돼 버립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균형 있게 먹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달걀 1개,
점심에는 두부 반모, 저녁에는 생선 한 토막. 이렇게 나누어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훨씬 편하죠. 특히 아침 식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밤새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에 단백질을 꼭 섭취해야 근육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아침을 거르는 습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습관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고기만 먹으면 되지 않나요? 두부나 콩만 먹어도 충분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백질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각각의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해야 몸이 제대로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둘 다 맞지 않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좋은 이유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달걀, 생선, 고기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많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식물성 단백질은 어떨까요? 콩, 두부, 견과류처럼 소화가 잘 되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일부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두 가지를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부조림에 멸치를 넣거나 콩나물국에 달걀을 풀어 넣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영양 밸런스가 완벽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맛도 더 좋아집니다. 제가 추천하는 비율은 동물성 단백질 60%, 식물성 단백질 40%. 이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포인트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 식사로 충분하지 않으면 보충제를 활용하라. 둘,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라. 셋, 두유는 우유보다 낫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고 오늘 배운 대로 식습관을 바꾼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제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 말씀드렸네요. 촬영도 꽤 길었네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이제 왜 단백질이 그토록 중요한지 확실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70대인 분들은 80대에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80대인 분들은 90대에도 스스로 걷고 움직일 수 있게 말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오늘부터 단백질 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후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10년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단백질의 힘을 믿고 실천하세요. 손주들과 함께 웃는 모습, 친구들과 여행 가는 모습,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